미국에서 델타 변이 유행이 끝날 무렵에는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내린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방침에 따라 주내 병원들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줄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이 상원에서 부채 한도 유예와 연계된 단기 예산안 통과를 저지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1,000만 평이 넘는 대지를 불태운 캘리포니아주의 폰 산불이 30대 여성 등산객 탓에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다음 달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유행이 끝날 무렵에는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추수감사절 전후로는 대체로 감염률이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스캇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가 지나갈 때쯤 미국 내 인구의 최소 85%, 아마도 90%가 면역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어떤 사람들은 백신 접종, 어떤 이들은 감염을 통해 면역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일부는 감염도 되고 접종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강력한 전파력으로 현재 전 지역에 퍼져 있는 델타 변이는 더는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파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델타 변이 이후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겠지만 확산세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정도는 아니겠지만 집단 면역이 생기면 우리가 현재 직면한 수준만큼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변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말 추수감사절 전후로 감염률은 대체로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내린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방침에 따라 주내 병원들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줄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주 전체 의료진 45만 명 가운데 약 7만 2천여 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리 카운티 버팔로 소재 이리 카운티 의료센터는 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진 3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커틀러 이리 카운티 의료센터 대변인은 해고 조치에 따른 의료진 부족으로 이번 환자의 수술 대기를 중단하고 타 병원으로부터 중증 환자 이송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수술 대기 환자로부터 매주 $100만 가량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만큼 커틀러 대변인은 이런 수술 중단이 병원 재정에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버펄로 소재 비영리 의료기관인 카톨릭 보건소도 소속 의료진 백신 접종률 90%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달 일부 수술을 연기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주 보건당국은 역내 모든 의료진을 대상으로 어제까지 백신 1차 이상을 접종하라는 의무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기준 주 전체 의료진 45만 명 가운데 약 7만 2천여 명, 16%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바니 소재 세인트 피터스 헬트 파트너스의 미접종 의료진 400여 명은 무보수 정직 처분을 받았고 다음 달 8일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해고 처리됩니다. 앞서 뉴욕시 소재 비영리 의료기관 뉴욕 장로교 병원은 의료진 4만 8천 명 중 미접종 240명을 해고했습니다. 지난 25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미접종 의료진의 업무 공백에 따른 병원 내 인력난 극복을 위해 다른 주 의료진과 주 방위군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학교들에 비해 코로나19 발병 위험이 4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 교내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학교들이 가을학기 개학 후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내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습니다. CDC는 최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학생들 사이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발생을 줄였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해당 연구 결과를 지난주 주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CDC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까지 킨더가든부터 12학년 과정 학교 약 1,020곳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개학 7일 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학교 21곳을 제외한 999곳을 분석했는데 학교 999곳 가운데 480곳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10곳은 학기 시작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고 나머지 309개 학교는 학기 시작 후 시간이 지난 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이 보고된 학교는 191곳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는데 해당 191곳 중 59.2%에 해당하는 113개 학교는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62곳 32.5%는 학기가 시작한 뒤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습니다. 16곳 8.4%는 개학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었습니다. CDC가 교란 변수들을 조정한 뒤 계산한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학교에서 교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병할 확률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학교들에 비해 3.5배 높았습니다. CDC는 교내 마스크 착용 요구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등과 함께 교내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일제히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로시엘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부스터샷을 맞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로시엘 월런스키 CDC 국장은 어제 시사 잡지 애틀랜틱이 화상으로 개최한 정치, 경제, 문화 포럼 애틀랜틱 페스티벌에서 부스터샷을 맞는 것은 뛰지 말고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여전히 효과가 아주 좋다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벌어지기 전 부스터샷을 여러분에게 가져오기 위해 데이터를 검토하는 과학적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말로 적절한 절차를 거친 다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백신의 효과가 좋은 만큼 부스터샷을 맞으려고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아직 부스터샷 승인이 나지 않은 모더나와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CDC가 곧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모더나의 데이터도 오고 있고 존슨앤존슨도 오고 있다면서 그 데이터가 식품의약국으로 오면 그들이 긴급하게 처리할 것이고 그 다음엔 CDC, 우리도 급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앞으로 몇 주 뒤에는 부스터샷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 인구는 균일하지 않고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려온 사람들도 있다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필요한 정보를 줘야 한다며 이것은 비판하고 망신 주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꺼리게 만든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겨울 신종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독감 시즌의 실종으로 올해 유행할 바이러스 종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독감 시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지난해 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트윈데믹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올해 독감 시즌의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돌연변이와 확산 등으로 독감 백신은 해마다 업데이트돼야 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 다가올 시즌에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상하고 2월, 9월 전문가들에게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올해 2월 전문가들은 남반구에서 돈 바이러스 정보를 활용해 북반구 유행이 예상되는 바이러스 4종을 추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시작될 북반구의 올해 독감 시즌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습니다. 백신 예방 효과는 유행할 바이러스 종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에 달려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년도 독감 시즌이 실종되면서 바이러스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유행종 예상이 적중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제약사 화이자는 mRNA 기반의 독감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는 65세에서 85세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임상을 통해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기존의 독감 백신과 mRNA 백신의 안전성, 면역 반응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앞서 또 제약사 모더나도 지난 7월 mRNA 독감 백신 임상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이 상원에서 부채 한도 유예와 연계된 단기 예산안 통과를 저지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연방정부 셧다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어제 찬성 48표 대 반대 50표로 하원에서 넘어온 단기 예산안 및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습니다. 상원 공화당 전원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른바 예산 계속 결의라고도 부르는 단기 예산안은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이듬해 회계연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일정 기간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다룹니다. 올해 단기 예산안은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자금을 담았는데 단기 예산안과 연계된 부채 한도 적용 유예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부채 규모 관리를 위해 한도를 두는데 올해 부채 한도는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최악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려면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부채 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행정부가 펼쳐온 돈풀기 정책을 비판하며 부채 한도 적용 유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표결을 추진한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단기 예산안 통과가 저지되자 공화당은 스스로 디폴트 정당임을 확고히 했다며 그 값은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단기 예산안과 부채 한도 적용 유예를 별도로 다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전 공개된 상원은행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과 다른 요인들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가 재개되고 소비가 회복되면서 특히 일부 부문의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효과는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됐지만 줄어들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장기적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5.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전례 없는 경제 재개 과정이 앞으로 몇 달간 지속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면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우려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작동하도록 확실히 대응하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지난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했지만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개시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1,000만 평이 넘는 대지를 불태운 캘리포니아주의 폰 산불이 30대 여성 등산객 탓에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화 혐의로 기소된 여성은 작은 웅덩이 물을 끓여서 마시기 위해 불을 피우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샤스타 카운티 검찰청은 30살 알렉산드라 수베르네바를 방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혐의로 수베르네바는 최대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아직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만큼 방화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베르네바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캐나다로 하이킹 중이던 수베르네바는 주 북부의 마운틴 게이트 지역에서 목격됐습니다. 채석장 직원들이 그녀에게 해당 구역은 출입 금지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었고 하이킹 도중 목이 말랐던 수베르네바는 작은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곰 소변이 떠 있는 것을 보고 티백으로 물을 여과하려고 했고 생각대로 여과가 되지 않자 물을 끓이기 위해 불을 지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붙기에는 나무 등이 너무 축축했고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그는 수풀에 끼어 911에 구조 요청을 했고 불을 붙이려 했다고 진술한 후 소방당국으로부터 신문을 받았습니다. 수베르네바가 구조된 위치는 방화선 근처였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구조 당시 수베르네바는 이산화탄소 카트리지와 담배, 라이터, 그리고 녹색 이파리가 포함된 흰색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베르네바의 보석금은 $150,000이며 다음 법정 출두일은 오는 10월 5일입니다. 21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에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환경보호청이 제시한 배출가스 기준이 약하다면서 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1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 여러 주요 도시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기존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주도했고 일리노이주,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와 뉴저지주, 펜실베니아주, 뉴욕,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덴버 등이 동참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지난달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자동차 배출 규제 완화 정책을 뒤집고 2023년식 차량의 연비를 10% 높이고 2026년까지 갤런당 52마일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와 도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충족시킬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서 더 강력한 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주 법무장관들은 필요한 기술의 추가 적용을 요구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자동차 배출 감소에 따른 막대한 경제 및 공중 보건의 이익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청은 지금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위험과 지역사회가 직면한 해악을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도 별도로 내놓은 논평에서 환경보호청이 내놓은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하면서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단체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최근 팰리세이드팍에서 레오니아로 회관을 이전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상록회는 오늘 오전 레오니아에 위치한 상록회관에서 집행부와 자문위원단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0월 28일 저녁 7시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11회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행사준비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후원으로 상록회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상록회를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참 꿋꿋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상록회가 3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 교포 주춧돌이 되고 또 어른이 되는 이런 우리 한인 상록회를 저희들이 보다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하여 이런 후원의 밤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록회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못했지만 최근 상록회관을 레오니아로 옮기고 역사 강좌와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더 많은 프로그램을 위해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속 많이들 오셔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이게 소문이 좋게 나가고 참 좋은 데로 이사 가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고 많이들 모시고 오시고. 후원의 밤 행사는 1부에는 뉴저지 한인상록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2부 순서로는 만찬과 함께 전문 사회자 박진현 씨가 사회를 맡아 무대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상록회 운영기금과 향후 계획 중인 상록회관 건축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이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입국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등 일부 백신은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스푸트니크 V는 러시아가 최초로 승인한 백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한정된 국제적 승인과 공급 지연 등 여파로 서방의 백신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백신에도 밀린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완화책에서 입국 허용자는 FDA 또는 WHO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만 포함됩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어제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가정에 사는 성인 2,660명을 대상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이상시험에 들어갔으며 이 항바이러스제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음을 인지한 초기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독감으로 치면 타미플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백신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고용 촉진을 위해 신규 채용 시 직원의 첫 급여의 $500를 고용주의 직원 1명당 최대 $10,0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Return and Earn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직원 10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시급 $15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는 직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직원의 첫 급여의 $500의 보너스를
고용주의 급여, 직업 훈련 비용으로 직원 1명당 $10,000, 최대 $40,000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제공됩니다. 시카고 인근 명문 사립대인 노스웨스턴 대학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마약을 강제 투여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측은 어제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회원 공동생활주택 2곳에서 일부 학생이 본인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모두 몇 명의 학생이 개입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사용된 약물의 종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